그녀는 남편 옆에 서서 어깨 위에 메고 있는 시체를 아직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 손에 있는 진주를 잠깐 쳐다보고 나서 키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하세요. 그러자 키노는 팔을 뒤로 당기고 온 힘을 다해 진주를 던졌다. 키노와 조아나는 진주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며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멀리서 퐁당 소리를 내며 작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오랫동안 진주가 떨어져 들어간 곳을 바라보았다. 진주는 아름다운 녹색 물속으로 되돌아가 바다 밑으로 떨어졌다. 물결 따라 흔들리는 해초는 진주를 부르며 손짓하고 있었다. 진주 표면은 녹색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진주는 고사리 같은 식물 사이에 있는 모래바닥에 안주했다. 위의 수면은 녹색의 거울과도 같았다. 진주는 이렇게 다시 바다 밑에 눕게 되었다. 바다 밑을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작은 모래구름을 일으켰다. 모래가 가라앉자 진주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진주의 노래는 속삭임이 되어 떠다니다가 사라졌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이번 책은 존 스타인백의 진주입니다. 존 스타인백 하면은 193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퓰리처상, 노벨 문학상 다 받으셨고요. 분노의 포도와 제임스 딘 주연으로 영화화됐던 에덴의 동쪽이 대표작이죠. 그런데 단편을 좋아하는 저에게 이 진주라는 작품은 정말 잘 읽히더라고요. 진주는 멕시코 민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의 숨겨진 본능, 탐욕의 실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어부 키노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정갈에게 물려요. 어린 아들이 정갈에게 물리지만 백인 의사는 돈이 없는 가난뱅이 키노 부자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키노가 정말 값이 나가는 크고 멋진 진주를 캐게 됩니다. 이 소문은 동네를 넘어서 읍내 시내로 퍼지게 되죠. 소위 말해서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이라는 로또가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일인데요. 이 순간 키노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책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마을이란 동물의 신체 구조와 같은 것이다. 마을도 신경, 조직, 머리, 어깨, 발 등을 갖고 있다. 한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 떨어져 있어서 똑같이 닮은 두 마을이란 없다. 그리고 각개의 마을은 그것대로의 완전한 감정을 갖고 있다. 소문이 어떻게 하여 온 마을에 전해지는가 하는 것은 쉽게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다.
소문은 어린 개구장이들이 듣고 달려가서 전해주는 것보다도 또 아낙네들이 담장에서 외쳐대는 것보다도 더 빨리 퍼지는 것 같다. 키노와 주아나와 다른 어부들이 키노의 초가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새 소식으로 마을의 신경이 뛰고 움직이고 있었다. 즉, 키노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를 가졌다는 소식이 말이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이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소식이 초가집들을 온통 휩쓸고 지나가자 거품이 있는 파도가 되어 돌과 회칠로 된 집들이 있는 읍내까지도 밀려갔다. 이 소식이 정원을 걷고 있는 사제에게도 전해져 그의 눈은 사색의 빛이 떠올랐고 교회에 필요한 수리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그 진주의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키노의 어린애에게 세례를 해주었는지, 그리고 키노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었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이 소문이 장사꾼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들은 잘 팔리지 않던 남자 옷을 쳐다보았다. 이 소문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여자와 함께 앉아있던 의사에게까지 전해졌다. 물론 의사도 여자도 그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키노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자 의사는 준엄하고 동시에 약삭빠르게 변했다. 그는 나의 환자야. 그의 아들이 정갈에 찔려 치료를 해주고 있지요. 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의사의 눈이 기름진 눈꺼풀 속에서 약간 움직이더니 이내 파리에 대한 생각에 빠졌다. 그는 거기서 살았던 크고 호화로운 방을 생각했고 같이 살았던 보기 흉한 가정부를 비록 그 후에 그가 관계했던 세 여인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마치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기억을 되새겼다. 의사는 늙은 환자에게서 눈을 돌려 파리에 있는 음식점에 앉아 멋진 모습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착각에 빠졌다. 교회 앞에 기거하는 거지들은 벌써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가난하였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만큼 인심 좋은 자선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노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주를 발견한 것이다. 읍내의 작은 사무실에는 어부에게서 진주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진주를 가지고 어부가 들어오면 떠들어대고 싸우고 소리치고 협박을 하여 어부들이 참을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값을 깎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에 실망을 한 어부가 그의 진주들을 교회에 헌납한 일도 있고 해서 그들이라도 감히 내려가지 못하는 가격은 있었다. 그리고 매매가 끝나면 이 상인들은 마음이 들떠서 진주를 만지작거리며 이런 진주를 가져봤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매입자는 많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인데 경쟁하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떨어진 사무실에 대리상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이들에게까지 전해지자 그들의 눈은
둥그렇게 되고 손끝이 다소 달아올랐다. 그들은 주인이 영생하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아야 할 텐데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야 좋은가 하는 공상에 빠져 있었다. 팔 물건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캐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키노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키노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주를 발견했던 것이다. 진주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과 혼합이 되었다가 묘하게도 거무스름한 잔여물이 응결되어 남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키노의 진주와 연관을 맺게 되었다. 키노의 진주는 모든 사람의 꿈, 사색, 음모, 계획, 미래, 소망, 필요, 탐욕 등이 되어버렸으나 이들의 방해자가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키노였다. 그래서 그는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었다. 이 소문은 무한히 검고 악한 무언가를 마을에 들끓게 했다. 이 검은 증류액은 마치 정갈의 독과도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때의 허기와도 사랑이 억압되었을 때의 외로움과도 같았다. 이 마을의 독주머니는 독액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 독의 압력으로 부어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키노와 주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고 흥분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도 같이 기뻐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주안 토머스와 아폴로니아도 기뻐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속셈의 사람이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반도의 서산마루를 지나 먼 바다에 질 때 키노는 주아나와 나란히 그의 초가집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초가집은 이웃 사람들로 붐볐다. 키노는 그 큰 진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진주는 그의 소나귀에서 따뜻하면서도 생동감에 차 있었다. 그리고 진주의 노래는 가족의 노래와 어울려서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키노의 손에 든 진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런 행운이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안 토머스는 키노의 형인 관계로 키노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하겠니? 하고 물었다. 키노는 진주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주아나는 속눈썹을 아래로 깔고 흥분을 감추려고 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진주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키노가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단념해 버렸던 것들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그와 주아나와 코요티토가 높은 제단 위에 섰다가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 진주에 비쳤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겠소, 교회에서. 진주 속에서 그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았다. 주아나는 빳빳한 새 숄과 새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긴 스커트 자락 밑으로 구두가 보였다. 이것이 진주 속에서 보였다. 영상이 진주 속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자신은 하얀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밀집으로 된 메꼬 모자가 아니라 훌륭하고 까만 모직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샌들이 아니라 끈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외아들인 코요티토는 미국에서 사온 파란 수병복을 입고 있었고 언젠가 요람선이 강 어귀에 입항했을 때 키노가 본 것과 같은 작은 요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키노는 빛나는 진주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새 옷을 사려고 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주의 노래가 마치 트럼펫 코러스 마냥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나서 키노가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들이 아름다운 회색 진주 표면에 나타났다. 1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 대신에 손잡이에 고리가 달린 새 철제 작살. 그 다음 그의 마음은 억제할 수 없이 더 비약해서 소총이 생각났다. 나는 부자가 되었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윈체스터 소총을 들고 있는 키노 자신의 모습이 진주에 나타났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백일몽이었지만 대단히 즐거운 것이었다. 그의 입술은 머뭇머뭇 조금씩 움직이며 소총을 사지요, 소총을 하고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소총이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인간이란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재능 중의 하나이며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동물보다도 인간을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가 소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만 하여도 온 세상이 다 그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 빽빽이 모여든 이웃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되는 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중얼중얼 말하기를 소총, 그는 소총을 살 거요 라고 했다. 그러자 진주의 노래가 키노의 마음속에서 의기양양하게 소리 높여 울렸다. 조아나는 키노의 용기와 상상력에 눈이 동그래져 쳐다보았다. 전격적인 힘이 그에게 밀려들자 그의 시계는 발길에 차인 듯 밀려났다. 키노가 언젠가 상상으로 본 것처럼 코요티토가 학교의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진주에 비쳤다. 코요티토는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하얀 칼라에 넙다란 명주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키토는 이웃 사람들을 사납게 쳐다보았다.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겠소. 그가 말했다. 이웃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아나는 숨을 죽이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안고 있던 코요티토를 재빨리 내려다 보았다. 키노의 얼굴은 예언으로 더욱 빛나고 있었다. 내 아들은 책을 펴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글을 쓰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요. 게다가 셈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요. 이 애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를 통해 우리도 알게 될 거고. 이렇게 말을 끝내자 코요티토가 좋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자기와 주아나가 초가집의 작은 모닥불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장면이 진주에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진주가 해줄 것이요. 키토가 말했다. 그가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말을 한꺼번에 한 일은 없다. 그러자 자신의 말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는 손으로 진주를 꼭 쥐어 찬란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앞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겠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듯이 키토도 두려워졌다. 이제 이웃 사람들은 놀랍게도 커다란 물건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키노의 진주를 본 때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실현되면 그때 키노의 모습은 어땠으며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고 그의 눈빛은 어떻게 빛났는가 하는 따위를 그들은 자세히 다시 회상하며 말할 것이다. 그는 아주 변모했어요. 그는 어떤 힘을 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알다시피 그때부터 그는 대단히 부자이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바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만일 키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리석은 광기가 그를 덮쳐서 그가 그런 미치광이 같은 어리석은 말을 했지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런 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키노는 자연의 이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그가 미치는 순간을 그때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키노는 꼭 쥐고 있는 자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의사집 대문을 내리쳤던 손가락 매듭 위에 딱지가 생겨 딱딱해져 있었다. 이제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주하나는 쇼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어린애가 자기 허리에 매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로 쪽으로 다가가 잿더미에서 석탄을 파내어 그 위에 나뭇가지 몇 개를 꺾어 얹고 부채질을 하여 불을 살렸다. 작은 불꽃이 이웃 사람들의 얼굴에 춤추듯이 비쳤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떠나기가 싫었다. 어둠이 내리고 난로 불빛이 초가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을 때 신부님이 오셨다, 신부님이 오셔 라는 속삭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들려왔다. 남자들은 머리 수건을 벗어들고 문 옆으로 비켜섰고 아낙네들은 한 손으로 쇼를 모으고 눈을 아래로 깔았다. 키노와 그의 형인 주안 토머스가 일어섰다. 사제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머리는 희끗희끗해 가고 살결은 탄력성을 잃었지만
눈은 밝고 예리했다. 그는 사람들을 어린애로 생각하고 또 어린애처럼 취급했다. 위안이시며 위대하신 교부님의 이름을 따서 그대의 이름을 지은 것일세. 그는 마치 기도를 할 때처럼 말했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그분은 광야를 갈고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것이 책에 있네. 키노는 주아나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코요티토의 머리를 빨리 내려다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이 어린아기가 무슨 내용이 책에 씌어져 있고 무슨 내용이 있지 않은가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진주의 노래는 키노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아침의 멜로디, 저기에 찬 악마의 노래가 가늘고 느리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 노래는 활기가 없었으며 아주 미약했다. 키노는 누가 이 노래를 불러들였는지 알아보려고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사제는 말을 계속했다. 그대가 놀랄만한 재산이 되는 큰 진주를 발견하여 지금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키노가 손을 펴서 진주를 내보이자 사제는 크고 아름다운 진주에 놀라 다소 숨이 막힌 듯했다. 그는 말했다. 바라건대 나의 아들이여. 자네는 이 보물을 안겨준 하느님께 잊지 말고 감사를 드리고 장래의 갈 길을 밝혀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리게. 키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주아나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신부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키노도 그렇게 말했고요. 주아나는 확인이나 하려는 듯이 이웃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제는 대답했다. 그대들이 훌륭한 생각을 먼저 한 것을 보니 나는 즐겁소. 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오.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키노는 진주를 다시 꼭 쥐고 의심쩍은 듯이 주위를 훑어보았다. 왜냐하면 악마의 노래가 진주의 노래와 함께 시끄럽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주아나는 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볶은 콩이 든 흙단지를 작은 불꽃 위에 얹었다. 키노는 문 입구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항상 그러하듯이 그는 이웃집의 여러 난로에서 나오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희미한 별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축축한 밤 공기를 감촉하자 이것을 막느라고 코를 막았다. 깡마른 개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서 반갑다는 듯 몸을 흔들었다. 키노는 개를 내려다 보았지만 자세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뽀얀 시계를 뚫고 공기가 차고 한적한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개골거리는 청개구리, 꺽꺽대는 두꺼비. 이런 것들이 모두 악마의 가락을 몰고 오는 것 같이 보였다. 키노는 몸소리를 치고 더 단단히 모포로 코를 막았다. 그는 그때까지도 진주를 손바닥에 꼭 쥐고 있어서 진주의 감촉은 따뜻하고 매끄러웠다. 주하나가 케이크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썰기 전에 가볍게 치는 소리가 그의 온몸에 와 닿았다. 키노는 가족의 온화함과 안전함을 등 뒤로 느꼈다. 가족의 노래가 마치 고양이 새끼가 울 때처럼 뒤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장래의 계획을 말함으로써 이미 미래를 구체화해 놓았다. 계획은 현실적인 것이며 그 계획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단 세워져서 분명하게 된 계획은 다른 사실과 더불어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이것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지만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키노의 미래는 현실적인 것이 되었지만 이 계획이 세워지자마자 한편 이것을 파괴하려는 다른 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또한 키노는 이러한 것도 알고 있었다. 신은 인간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고 성공이 우연히 닥쳐오지 않는 한 성공도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 신은 인간에게 복수를 한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키노는 계획을 두려워했지만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이상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키노는 이미 세상에 대처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었다. 그의 눈과 마음은 이러한 위험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찾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가 문 입구에 서 있을 때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네, 누군가 찾아왔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키노 집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진주 존 스타인백 지음 이성호 옮김 범우사에서 나온 책 읽고 있습니다. 어쩜 사람의 심리 묘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써놓았는지 감탄입니다. 일단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하고 상상을 해본다면 어디다가 돈을 쓸까? 아니 돈은 어디다가 두지? 아니야 해외로 얼마간 나갔다가 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개인적인 이런 생각과 또 큰 행운을 얻은 내가 아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정말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묘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로 돌아가자 보면 좋은 결말은 아니에요. 이 진주를 둘러싼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키노의 어린 아들은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는 다시 바다에 버려지게 돼요.
로또 맞으면 다 불행해진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생기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새해에 하늘에서 돈벼락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하고 소원 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조금 그랬어요. 빚도 많고 뭐 이래 갖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로또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큰 탈 없이 있는 이 현실, 이게 로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있어요, 친구들. 안녕.